성장기의 소아 청소년들의 키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성장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을 인공식량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관절 사진을 이용해 골연령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1조 발표자 김광훈입니다. 우선 저희 팀원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팀장 및 발표를 맡은 김광훈과 총괄 및 파이큐티를 맡은 송유빈, 딥러닝 제작과 PPT를 맡은 이종현, 객체 탐지 모델 욜로와 파이큐티를 맡은 최혜정, 그리고 이미지 전처리와 파이큐티를 맡은 최승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제작 환경은 파이썬과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 이유와 프로젝트 진행, 그리고 GUI 제작입니다. 우선 골 연령 성장 평가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조적, 기능적, 행동적 변화를 의미하고 그 변화가 넓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장기 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시 이후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 아동의 성장 평가 중 하나인 골 연령 검사를 진행합니다. 성장기 아동의 성장은 나이보다는 골 연령과 골 성숙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오른손잡이의 비율이 왼손잡이의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아 다치지 않은 왼쪽 손을 촬영하여 예측합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의 손목과 손가락 관절의 성장은 매우 큰 특징을 보입니다. 생후 5주부터 13세까지 손목뼈가 그림과 같이 생성이 되며 13세부터 18세까지 손가락 관절이 성장합니다. 즉, 연령별 손목과 손가락 뼈의 성장 정도를 판독하여 소아 및 청소년의 골 연령을 평가합니다. 골 연령 검사 결과를 통해 성장 확인 도표로 정상적인 성장이 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신장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장 장애 혹은 신체 질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골 연령 검사가 소아 및 청소년의 기본 진료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 연령 검사는 전문의가 직접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며 외래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측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고 숙련된 전문의가 시행하는 것이 더 정확할 뿐 아니라 숙련되는 데 상당한 경험 또한 요구됩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의 판단이 서로 상의하여 해석이 판독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 연령 예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 연령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 이미지를 보다 정밀하게 전처리를 할 것이고, 손목과 손가락 관절 탐색을 위한 인공식량망을 제작합니다. 또한 TJ넷 인공식량망을 이용하여 골 연령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파이큐티를 이용하여 GUI를 제작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진행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이미지 전처리를 하고 골 연령 예측에 필요한 ROI 부분들을 바운딩 및 라벨링을 합니다. 다음 바운딩 처리가 된 ROI들을 객체 탐지 모델인 욜로 V5에 학습을 시켜 자동으로 ROI를 추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추출된 ROI와 기본 정보를 활용하여 TJ넷 모델을 설계, 학습하여 골 연령 예측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이후 파이큐티를 이용하여 GUI를 제작합니다. 우선 이미지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뼈와 피부를 분리시켜 뼈 이외의 노이즈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전처리 과정은 배경 제거 및 손목을 회전시키고 손뼈와 마스크를 추출하여 전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각각 단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원본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합니다. 배경에 흰색 부분이 존재 시에 전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흰 부분이 없도록 테두리 약 5% 정도를 제거합니다. 이후 손만 추출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이미지 원본과 생성된 마스크를 활용하여 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을 비트 연산을 통해 제거합니다. 비트 연산이란 두 이미지에서 동일하게 값이 있는 부분만 출력하는 것입니다. 흰색 부분인 손 부분과 마스크의 노란색 부분 중 교차되는 값을 출력함으로써 배경을 제거합니다.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는 수직으로 회전시킵니다. 손목 중간 지점과 손목이 시작되는 지점을 좌표로 설정하여 선형 회기선을 그립니다. 그려진 선형 회기선이 직각이 될 수 있도록 역탄젠트를 활용하여 각도를 구하고 적용시킵니다.
회전을 하는 이유는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같은 형식으로 변환함으로써 이후 모델 학습에 용이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배경이 제거되고 동일하게 회전이 된 이미지들은 뼈와 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밀한 전처리를 위해 저희는 뼈를 강조하는 전처리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뼈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밝기를 조절하였습니다. 조절 강도는 이미지 밝기 값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밝기가 조정된 이후 밝기 값이 가장 큰 영역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폴로지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모폴로지란 이미지의 형태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폴로지는 노이즈를 줄이는 침식 연산과 공간을 채우는 팽창 연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탑햇은 침식 연산 이후 팽창 연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밝은 부분을 강조하여 독립된 객체를 분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독립된 뼈를 분리하기 위해 탑햇을 사용하였습니다. 탑햇으로 분리된 객체에서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블러 처리를 합니다. 추가로 컨트라스트 함수를 이용해 대비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는 노이즈를 최소화하여 뼈를 추출합니다. 사용된 컨트라스트 함수는 명암 대비를 조정하는 함수입니다. 왼쪽과 같은 흑백 사진의 히스토그램은 우측과 같습니다. 히스토그램의 값은 밝기에 해당하는 명도 값이 이미지에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따라 평균값이 클수록 밝은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밝은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조정하여 뼈를 추출합니다. 추출된 이미지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윤곽선을 강조합니다. 윤곽선을 강조하여 뼈를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다음은 회전된 이미지에서 추가로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전과 달리 만들어진 마스크는 뼈를 강조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블러 필터 중 양방향 필터를 사용하여 뼈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놓친 노이즈를 한 번 더 걸러주는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조된 뼈 이미지와 추가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비트 연산을 통해 뼈를 추출합니다. 전의 모든 과정을 통해 추출된 뼈 이미지는 화면과 같이 손가락 관절과 손목의 관절, 그 이외에 많은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객체 탐지 모델인 욜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ROI를 추출하는 방법은 이미지 처리 모듈인 오픈CV 또는 객체 탐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CV의 경우 자동적으로 관절들을 계산식 혹은 수작업을 통해 추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객체 탐지 모델 중 욜로 V5를 선택하였습니다. 욜로 V5는 타 객체 탐지 모델인 마스크 RCNN과 레티나 넷에 비해 속도와 성능이 빠르고 그래프와 같이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가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욜로의 학습을 시키기 위해선 필요한 ROI 7개의 기준은 TW3 골 연령 판단 방식을 기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TW3는 손목의 7가지 뼈인 수근골과 13개의 손가락 관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손목뼈의 발달을 보기 위해서 7개의 손목뼈 전부를 하나로 라벨링을 하였고 말단 손가락 뼈와 중간 손가락 관절이 유사한 점에 있어서 각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절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검지와 약지는 중지와 매우 유사하기에 중지의 관절만을 라벨링하였습니다. 따라 손목뼈 전체 그리고 소지, 중지, 엄지 각각 관절 2개씩으로 총 7개의 관절을 기준으로 라벨링하였습니다. 7가지의 ROI는 라벨 IMG를 사용하여 바운딩 박스를 처리했습니다. 남녀 나이별 총 621장을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바운딩 처리가 된 621장의 사진들은 욜로 V5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8:2 계층적 샘플링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나누었고 학습과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된 모델의 결과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욜로 V5 학습과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2, 에포크는 230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욜로 V5의 수행 결과는 MAP.5가 가장 높은 결과인 0.991을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서 MAP.5의 그래프는 그래프 최우측 하단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MAP의 의미와 MAP.5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MAP는 Mean Average Precision으로
한 개의 객체당 평균 정밀도를 구하고 여러 탐지된 객체에 대하여 평균 값을 구한 값입니다. 객체 탐지 모듈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며 그래프 선 아래쪽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MAP.5는 파스칼 VOC 수식에 의거하여 IOU, 즉 검출하는 모델의 정확도가 0.5 이상인 객체 탐지의 MAP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습된 욜로의 MAP.5가 0.991로서 객체의 위치 반환 및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습평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오차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육안으로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전처리가 잘못되어 ROI를 추출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ROI를 추출하도록 하였습니다. TJ는 인공신경망에 학습하기 위해서 각 관절마다 종속 변수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관절의 파일 이름을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였습니다. ROI 이미지를 인풋이 가능하게끔 변환하고 총 데이터셋의 나이, 성별별 이미지 수가 다르기에 계층적 샘플링을 통해 7대3으로 분리하여 학습, 검증용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고일 연령 예측을 위한 인공신경망 중 TJ넷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TJ넷은 고일 연령 예측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으로서 6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록부터 네 번째 블록은 각 관절을 학습하고 성별을 학습하는 5번째 블록, 그리고 학습된 관절과 성별을 한 번에 학습하는 6개의 블록입니다. 특히 TJ넷의 경우 CBAM이라는 어텐션 모듈을 활용하여 관절을 학습합니다. CBAM은 다음과 같습니다. CBAM은 맥스플링 2D 레이어를 지나 정보량을 줄이기 전에 어떠한 정보를 유지할 것인지 정하는 어텐션 모듈 중 하나입니다. 특정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거르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CBAM은 두 가지 모듈을 거치는데 각각 채널 어텐션 모듈과 스파셜 어텐션 모듈입니다. 채널 어텐션 모듈은 합성곡 레이어를 지난 이미지 데이터의 최대값만 유지하는 맥스풀과 평균값 이상을 유지하는 에버리지 풀을 각각 적용시켜 두 풀링의 공통 값을 도출합니다. 도출된 값을 다시 맥스, 에버리지 풀링에 적용시켜 더한 값을 추출해 집중해야 할 정보를 찾아냅니다. 도출된 정보는 다시 스파셜 어텐션 모듈에 대입됩니다. 스파셜 어텐션 모듈은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을 합성 곱하여 이미지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절 이미지 정보 크기를 줄이기 전에 고일 연령 예측을 위한 정보만을 남겨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J넷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 1부터 4까지는 각각의 관절이 CBAM의 어텐션 모듈로 학습합니다. 블록 4까지의 학습이 완료되었다면 성별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 블록 5와 함께 블록 6로 이동됩니다. 블록 6에서 성별별 관절의 특징을 학습하여 골연령을 예측하게 됩니다.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 콜백 함수의 체크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장 학습 결과가 좋은 에포크를 저장하였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4, 에포크는 100을 주었고 에포크 18에서 약 4.7개월의 차이로 가장 좋은 학습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블렌드 알트만 그래프를 그려 실제 전문의의 진단과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블렌드 알트만 그래프는 두 가지 측정 기법을 비교하는 시각화 방법입니다. 두 기법의 평균에 대해 차이를 표시하는데 산점도가 박스 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델로 예측된 값과 큰 차이가 없어 고일 연령 예측에 맞는 모델을 구축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일 연령 검사의 목적 중 하나인 신장을 모델을 통해 도출된 고일 연령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2017년 기준 소아 청소년 성장 도표와 수정된 LMS 추정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소아 청소년 성장 도표는 연령, 개월수, 연령별 MMS, 그리고 신장 분위수와 신장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MS 각각은 각 연령의 신장에 대한 박스코스 제곱값과 중간값, 변동계수 값입니다. LMS는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구해 공식에 대입하면 표준 정규분포 Z스코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통하여 도출된 Z값과 18세 기준의 LMS로 신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신장 예측 공식의 값들을 대입하면
해당 검사자의 18세 기준 신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의 연령에 따른 신장이 몇 분위수에 위치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소아 청소년 성장 그래프와 동일하게 그려서 확인하였습니다. 예측된 골 연령과 현재 신장은 검은색 점으로 표시되고 18세에 예측된 신장은 붉은색 점으로 그래프 위에 표시됩니다. 만약 그래프에서 벗어난 곳에 표시가 된다면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판단, 앱노멀 분위수를 도출합니다. 예측된 신장이 정확히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도표를 활용해 검증하였습니다. 골 연령이 3살이고 현재 신장이 96.5, 50 분위수에 위치하여 있는 검사자는 18세 기준 신장 예측값 174.5로 동일 분위수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골 연령 예측에 필요한 전처리 과정과 손목, 손가락 관절만을 탐지하는 욜로 모델, 골 연령을 예측하는 TJ넷, 그리고 예측 신장 도출까지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PyQt5를 활용해 GUI를 구축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부터 신장 예측까지 모두 포함한 파이썬 실행 파일을 만들고 코드 실행에 필요한 의존성 라이브러리들을 requirement로 정리하여 설치가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PyQt5로 GUI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간편한 결과 확인을 위해 엑셀 형식으로 저장 및 인쇄되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모두 PyQt5와 Qt 디자이너로 구축하여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설명에 앞서 실행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선 엑스레이 원본 이미지와 검사자의 이름, 성별, 신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창에서 원본 이미지와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평균 30초 뒤 관절이 탐지된 결과 이미지와 예측된 골 연령과 신장이 두 번째 창에 출력됩니다. 프린트 버튼을 누를 시 보고서 형식으로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정보와 골 연령 예측값, 그리고 현재 신장 100분위수와 18세 기준 예측 신장이 포함됩니다. 저희가 제작한 예측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레이 사진만 있으면 개인이 직접 성장기 아동의 골 연령 및 신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전문의들의 평가 값을 일반화하고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더욱 간편하고 정확한 골 연령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